학교가 숨을 쉽니다. 아이들이 살지 못했던 시대에 지식을 알려주고 꿈꿀 수 없었던 꿈을 만나게 해줍니다. 교실 창문 너머 들어오는 숨결 속에서 아이들은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학교란 무엇일까요? 정말 학교란 무엇일까요? 학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당황을 합니다. 여기 3명의 선생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많은 우려와 좀 염려가 있었죠.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또 일반적인 시청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관점하고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으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우려와 염려가 더 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옵니다. 뭐야? 뭐예요? 뭐 카메라지 뭐야? 그 EBS 그거예요? 아니, 왜? 네? 왜? 아니 그냥 시훈아, 너는 어제 보니까 오토바이 뒤에 타고 아주 볼만하던데? 저요? 응? 현미는 뭐 핸드폰 충전기 하나 들고 학교 오네. 네. 어떻게 해? 지훈이 안녕. 보통 뭐 이렇게 고등학생 그러면은 좀 이렇게 반항심도 좀 있지만 그래도 입시 충실하고 이런 아이들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정말 상상 이상의 아이들이 많아요. 이거 배우 대기실인 줄 아냐? 빨리 들어가라. 자꾸만 형좀 봐라 또. 얼굴 조금만 컸으면 큰일 날 뻔했어. 화장을 다 2시간 돌리게. 매일 아침 아이들은 작은 화장실에서 고운 얼굴을 더 곱게 단장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좀 당당합니다. 나만 버리고 가냐고. 난 모닝도 안 했어. 나 숲. 모닝도 안 했다고요. 모닝도. 뛰어가요. 1교시가 시작되기 전 선생님은 아이들이 머무를 곳을 손으로 정성껏 쓸어줍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앉자. 날렸어? 앉아. 야, 웬일이야. 자리 다 앉아 있고. 야, 자기 자리를 이동. 옳지. 성규 어디 있어? 어떤 아이들은 성규야. 공부할 자리를 찾는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3번, 4번까지 더야. 저 얼굴 한번 봐야지. 옳지. 보고 잠깐 자. 일어나. 이제 마지막 시간이야.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나면 비로소 수업이 시작됩니다. 끝나고 받자. 지난 봄 우리는 그렇게 이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흥덕고등학교는 경기도 용인시에 새로 생긴 신설학교로 올 3월 처음으로 140명의 신입생을 맞이했습니다. 용인은 비평준화 지역이라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성적으로 승자를 가리는 이 경쟁에서 상처받은 아이들도 흥덕고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지만 배워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한 아이들은
교실에서 잠을 청합니다. 힘 빠지죠.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커요. 사실은 뭐 기분이 나쁘다를 떠나서 진짜 온 애들이 사실은 내가 맡은 아이들이고 사실은 다 내 새끼들과 다름없는 아이들인데 애들이 뭐 수업 잘 적응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게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학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 아이들도 데리고 학교 안에서 가는 것이 학교인가. 왜 여기 있어? 특별봉사반에? 학교 잘 안 나와서. 학교 잘 안 나왔어? 학교 안 나오고 왜 안 나왔어? 네, 너무 졸려서요. 너는 왜 징계를 받고 있어? 저요? 학교 맨날 지각하고 학교 중간에 나가서 왜 나왔어? 너무 답답해서. 학교에 있으면 왠지 가슴이 답답한 아이들은 숨 쉴 곳을 찾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학교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보면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포용하지 않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그 17, 18 나이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면 여전히 학교의 몫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첫 봄이 지나갈 무렵 학교는 아이들에게 꿈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기의 꿈을 가운데 크게. 꿈이 없으면요. 맞아요. 글쎄, 뭐 정도 거예요? 꿈.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 뭐 생각들은 뭐 있는 시간이랑 꿈이라고 써보지만 그것뿐입니다. 최종의 오기 목표는 어디야? 기본적인 생각에서 좀 하자. 코리아. 꿈은 소리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당당히 말해. 있잖아. 학교에서 꿈을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은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습니다. 저요? 아 저는 그냥 맞고 사는 인생. 아니 말도 안 해 그냥 때려. 뭐만 하면 싸대기야. 싸울 때 한 200대 맞았어 너? 거기도 막 진짜 심각해요. 거기는 진짜 담배 갖고 있으면요 쇠빠따로 30대인가? What the man, you? You man! You! 쉬는 시간 제인이와 성현이가 담장 밖으로 사라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만주 선생님이 아이들을 찾으러 갑니다. 라이더 선생님, you man! 어떻게 시도는 되고 내가 있을 때마다 와서 있어. 선생님이 저희 있을 때마다 오시는 거죠. 근데 지금 한 번만 타보면 안 돼요? 왜? 출발. 아이들은 오히려 선생님에게 매달립니다. 이런 모습.
야 이거 또 무슨 복잡한 냄새가 난다 또. 네? 복잡한 냄새가 있어. 뿅. 싫어요? 토그럼 먹고 싶은데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안 드시죠? 드세요. 칼도 돌려주세요. 선생님을 따라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야. 이거 아침에도 애들이 막 오다가 주변에서 막 배하고 막 담배 피우고 안 들어와요. 그러면 한 바퀴 뺑 돌면서 이렇게 모아서 그랬었어. 도대체 학교가 이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선생님들은 도대체 아이들을 교육하기나 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늘 받기는 하지만요. 아이들에게 끝없는 좀 사랑과 또 어떤 교사의 진정성 담긴 어떤 그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감동을 주는 것들이 이 아이들의 궁극적인 좀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학생복지부장님하고 좀 같이 김주. 저 김주영. 예. 저희 지난번에 왔을 때는 따로 저녁 8시 학교 주변 상가에서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아이들이 말썽을 부린 모양입니다. 이종욱이 같은데. CCTV에 낯익은 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런 데 자주. 담배 피고 침 뱉고. 이거 보세요. 휴지를 이렇게 빼가지고, 휴지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싸놓는다고. 있는 휴지 다 빼가지고.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죠, 여자 화장실. 이거 술 먹고 남은 거, 내가 가져온 거야. 4월 27일 날. 한두 번이지. 늘 그렇다는 거죠? 저희 좀 불러서 몇 번 좀 많이 지도하고 8시부터 10시 사이에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힘들더라도 지도를 하시려면은 선생님은 아무런 말을 못하고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모릅니다. 고발해버릴 거야. 고발해버린다니까? 저는 솔직히 덤덤했어요. 했고 물론 한편으로는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좀 화가 나고 좀 서운하고 이제 그런 건 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제 매달려 갖고 바꾸고 싶은 거예요. 속이 상합니다. 2달 동안 아이들을 위해 참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옆에 자는 친구들 좀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전교생을 강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똑바로 앉아봐. 오늘이 그 입학한 지 꼭 며칠? 오늘이 꼭 입학한 지 2달 됐습니다. 2달. 우리 학교가 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때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야속합니다. 지난번에 선생님들이 9시, 10시까지 전원이 참석해서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막 고성이 오가고 막 이렇게 막 오가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한참 토론하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 보면요. 선생님들 비웃기라도 하듯이 숨어서 담배 피고, 그쵸? 수업 시간에 좀 힘들다고 그냥 집에 가고 이럽니다. 마치 선생님들 쌈 시켜놓고 즐기는 모습들입니다. 정말 막 야속하고 얄미롭고 정말 그래. 속상해. 미치겠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또 보니까 또 좀 마음이 좀 찹찹하긴 한데요. 아마 많이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주변의 어떤 시선, 또 뭐 요구들 때문에 좀 자꾸 이제 교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조급함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문준관 교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일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선생님? 저희 서일고등학교는 지곡면 화천리라는
시골에 있는 시내에 위치하지 않고 약간 외곽에 떨어져 있는 면단지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야, 시작 좀 올렸잖아. 시작 좀 올렸거든. 2학년 3반 교실입니다. 문준걸 선생님은 올해 이 아이들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수업 시간에도 이런 애들 수업 시작 좀 올렸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지금 다른 수업 시간에도 이래? 수업 시작 좀 올린 지가 언젠데 임마. 지금이야 기어 들어오는. 주모. 주모. 할 말이 많어. 자, 지금부터 오늘이 며칠이지? 5일. 7월 5일부터라. 그러면 7월, 8월 약 2개월간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 이번 여름방학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내일까지 여름방학 학습 계획표를 짜오는 것입니다. 준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짜야 해요. 오늘 짜야 해요. 오늘 짜서 내일 가지고 오십시오. 이번 주 쉬었지? 네. 다음 주 스파르타 해야요, 말아요? 해야요. 해야겠지? 네. 아침하고 점심하고 그 다음 11시까지 스파르타 합니다. 끝! 오늘도 3반 아이들은 밤 11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일명 스파르타. 하지만 학기말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의 마음은 들떠 있습니다. 영림이 넌 어디 가 임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영림이도 오늘은 집에 갈 모양입니다. 뭐 어쩌겠다는 건데? 집에 가겠다는 거야? 와. 아까 수업 시간에 뭐 들었어? 계획이라도 세우라고 했잖아. 영림아, 너와 나의 인간관계가 이 정도였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네. 가 이제. 그럼 가. 과연 할 거니까. 하여튼 내일까지 제출 안 하기만 해봐. 안 할 것 같은데. 에이, 하죠. 제가 약속하는 거 진짜 잘 지켜요. 스파르타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데도 선생님은 그냥 보냅니다. 저는 예상에 그냥 벽에 잡아서 약간 혼을 내고 다시 교실로 들어가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왔다는 건 앉아 있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을 계속 잡아두면 더 역효과가. 네. 서일고등학교는 교문을 벗어나면 논과 밭이 보입니다. 학교에서 시내까지는 버스로 가도 30분 거리. (30분에) 한 대씩 먼지를 일으키며 오는 버스가 아이들을 실어 나르며 학교와 바깥 세상을 이어줍니다. 그 도시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이나 과외를 가겠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렇지 않죠. 집에 가서 경운기를 몰거나 혹은 밭을 갈고 집안일을 도와야 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애들이 학업에 대한 것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저 걔네 때문에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빨리 와. 밥은 먹고 올 거지? 네, 집에서 먹고 올게요.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 플리비가 학교를 나섭니다. 플리비 지금 어디 가니? 지금 동생 이제 밥 챙겨주러 집에 가요. 동생 몇 학년? 동생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요. 3학년? 네. 맞다리에서 챙겨주러 가는 거. 네, 또 집, 학교도 가까워서 네, 제가 챙기러 가요.
뭐 하고 있었어? 책 읽고 있었어? 밥 줄게, 언니? 아저씨 안녕. 다행히 안녕. 아직 어린 동생은 오늘도 혼자서 언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심심했을 동생을 다시 혼자 놔둔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녁밥을 차립니다. 아버지가 늦게 오시는 날이면 마음이 바쁩니다. 가영아 밥 다 먹어 이제. 플리비는 밥 대신 동생의 숙제를 들고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읽으라고 한 건 읽었어? 에이 사회 안 했네. 헷갈렸어? 국어 했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 언니가 내일 아침에 봐줄게. 알겠지? 언니는 이제 학교 가야 되겠다. 밥 먹고 저기 넣어놓으면 언니가 이따 갔다 와서 설거지 할게. 동생이 밥을 다 먹기도 전 집을 나섭니다. 언니 갔다 올게. 언니 가고 그러면 좀 심심하고 그렇지 않니? 좀 그래요. 좀 심심해? 오늘도 저녁밥을 거른 채 공부를 하기 위해 플리비는 학교로 돌아갑니다. 솔직히 저희 집이 막 엄청 부자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면 그때 그렇게 되면 이 정도로는 공부가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집안 사정 그런 것도 생각되고 이제 미래에 일단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걸 이루어야 되는 게 경제적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공부라고 생각하고. 어떠세요? 저 인터뷰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아프죠, 사실은. 플리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들이 사실은 있을 건데 그 재능들을 학교에서 발견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크고요. 그거를 그 공부 이외에 그거 위에 학교나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적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죠. 계산해서 2분의 1, 3분의 1. 드디어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스파르타가 시작됐습니다. 성지, 민기, 안 부른 사람. 2학년 선반에는 남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 집에 가라. 응? 집에 가라. 집에서 걱정하시는 엄마 아빠 좀 생각을 해봐. 이건 무효지. 수업이 끝나도 가야 할 학원이 따로 없는 이곳 아이들에겐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유효지. 이건 주부 A가 실수한 거 아니냐고. 오늘 아침에 내가 세웠던 공부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안 이루어졌으면 왜 안 이루어졌을까를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 그러면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종일아. 대한민국. 자, 고생했다. 플립이 문 닫고. 밤 10시 50분. 오늘 고단했던 시간들이 세상을 사는 힘이 되어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래요. 가시죠. 아이들의 꿈을 선생님은 아직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학교는 숨을 쉽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9개 있어, 네. 어제 선생님이 내준 숙제 기억하십니까? 다 냈어. 학습 계획표 안 낸 사람 복도로 빠져. 그런데 학습 계획서를 써오지 않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 니네들은 어제 집에 가서 뭐 했어, 그러면? 형님, 이리 와. 일로 와. 너네 어제 집에 가서 뭐 한 거야? 내가 어저께 수업 시간에 1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니네들한테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왜 어제 집에 가서 뭘 한 거야, 그러면? 오늘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니네는 지금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죄? 시간을 낭비한 죄. 집에 가서 뭘 한 거야 지금? 손 들어. 손 들어.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말을 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개나 소나 다 진배 없잖아. 집에 가서 뭐해 임마, 시간 낭비하고. 학업 계획서 안 낸 사람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내고 가. 집에 가기 전까지 내고 가는데 만약에 못 낸 사람은 오늘 못 간다 집에. 11시간 12시간 선생님 안 가. 기다릴 거야. 학업계획서 내고 가. 특별반이고 아침 저녁이고 나도 쉬고 싶으면 집에 가고 그럴까? 아, 니네가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임마? 니네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왜 해? 분명한 거는 지금 니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네. 이거 지금 하는 게 지금 니네 EBS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럼 접을 거야? 촬영 접습니다. 촬영 접겠습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카메라를 끄지 않은 제작진에게 촬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교실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1학기에 처음 만나고 나서 제가 애들한테 계속 오더를 주고 어떤 숙제를 주고 해왔는데 애들이 대체로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흥덕고등학교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더 정성을 쏟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아픔이 많구나. 부모님들이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언제까지 또 어떤 모습들까지 다 안고 가야 되느냐 이런 그 고민은 늘 들지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그 회의 때마다 이렇게 좀 치열한 논쟁 아닌 논쟁도 하게 되고요. 부탁해. 기다린다는 교장 선생님과 달리 이젠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괜찮은지 몰라도 그 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거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거, 수업 준비 안 하는 것, 선생님이 지적한데 바로바로 시정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말대답해가지고 다른 학생들 피해주는 행위. 어떻게 담배와 라이터를 자연스럽게 자기 호주머니에 소지품처럼 들고 다니는 거, 담배 나온 학생들은 당연히 후연으로 간주를 해서 그냥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학생들을 다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가지만 굳이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들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교장 선생님 방침에 대해서 선생님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수업은 시작됐지만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불안한 듯 자꾸 서성거립니다. 이제 안 들어가도 돼?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여기요 이 학교 이제 좀만 더 가다가요. 이런 애들 다 자를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시청각실에 앉혀놓고 뭐 인내심 받아놨다는 둥 막 이제 뭐 이제는 못 참는다는 둥 뭐 이제는 막 그러잖아요. 뭐 이젠 자른다는 둥 막 이러잖아요. 결국은 똑같아져요 이 학교도. 똑같아질 것 같아. 절대 제가 100% 확신해요. 똑같아져요 학교는 무조건. 내보내면 안 돼요 쌤. 왜? 저 지금 학교에서 도망 나온 거예요. 아직 학교를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상관할 거 없다고. 상관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노력 많이 하고. 며칠 후 학생 자치회의가 열렸습니다. 학교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끝까지 가자고 막 계속 그러셨는데 애들은 막 대들고 학교 안 오고 점점 더 그러니까.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 학교를 만든 거라고 하는 거면 자기가 내면에도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온 사람들한테만 거기가 주어지는 거지. 고치지 않을 거고 악용할 거였으면 여기 왜 왔습니까? 그리고 다른 학교 애들이 봤을 때 흥덕고등학교는 두발도 잘하고 애들 아무나 와도 되는 학교겠다. 아무나 와도 된다고 그가. 저는 맞아 변할 생각을 안 하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는 도움을 주고 안 그런 애들은 퇴학을 시키고. 함께 가고 싶으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잠이 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학교란 무엇일까요? 정말 학교란 무엇일까요?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아니죠. 저는 그 전에는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다 30명을 퇴학시킨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곧바로 부모님들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많은 아이들을 좀 교장 선생님이 좀 자르고 싶다는 이야기 제가 전해드렸어요. 거의 뭐 30명가량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제가 들은 게 정확한지 어쩐지 저도 이제 몇 달이 걸려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한 명의 아이라도 자른다는 결정은 한 바도 없고 생각한 바도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게 선생님들이 편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자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아이가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정말 나쁜 아이들 100명이 얘를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내치면 이 아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을 유지시키기에는 너무나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아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뭐 누구는 정리하고 어떻게 한다 그거는 오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처먹으러 나갔다고. 학교는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숫자를 정해놓고 뭐 아이들을 잘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고요. 우리 교사나 학교에 대해서 신뢰가 좀 부족했던 아이들하고는 더 많은 대화, 정말 가슴을 열고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학교가 숨을 쉽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학교를 향해 걸어오는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아이들을 숨쉬게 합니다. 오랜만에 흥덕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도 선생님도 밝게 웃는 얼굴로 제작진을 맞이합니다. 그 사이 예쁜 교복도 맞춰 입었습니다. 금요일에 생일이에요. 이게 봐, 다시. 영준아 일로 와봐. 들었어 안 들었어? 근데 왜 몰라? 교무실은 아이들로 붐빕니다. 선생님 어깨를 주무르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아이들은 학교랑 참 많이 친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아이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초등학교 때 피운 사람. 몇 학년 때 피웠어요? 6, 5. 누구한테 피웠어요? 주소서. 주소서 피웠어? 스스로? 금단 현상이 뭐가 있을까? 이제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부끄럽죠. 어떤 부분에서? 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뭔가 마음속으로 좀 그런 게 있죠.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요 부분요. 해보실 팀 있습니까 혹시? 감사의 표시하는 거예요. 나요 나오세요. 한 주세요. 네? 한 번 몇 번 거절하잖아, 그렇지?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수업이 어렵기만 했던 아이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졸립죠? 근데 졸린데요. 수업을 은근 듣다 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수업을 차차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흥덕고등학교에도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운동의 날, 아이들이 학교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기쁩니다. 어땠어? 잘 됐어? 네. 요즘에 어때 학교 다니기? 재밌어요. 수업 시간에 누가 맞았어? 결석하는 애들은 어때?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어졌어? 네. 아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학교란 무엇인가요? 이제 학교가 그 대답을 합니다. 학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무엇인가를 이렇게 막 가르쳐줘서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을 불어넣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학교 역할이 다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어떤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좀 내일의 목 또 아이들 성장하는 몫을 좀 남겨놓고 이제 그것을 기다려가는 과정들이 학교가 가는 길이 아닐까 또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부터 경훈이가 교장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잤지? 앉아봐. 응? 옷 씌웠어. 요즘 교장 선생님은 경훈이에게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아직도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에 오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디서 만나는 거야? 그렇지, 정문에서 만나면 일부러 선생님한테 들릴 필요 없고. 화이팅. 내일 아침 8시에 교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일부터 한다고 약속했잖아. 지킬 수 있을까? 오후 3시 교장 선생님이 경훈이를 찾습니다. 내일 약속을 다짐받으려는 참입니다. 하지만 경훈이는 잠깐 뒤돌아볼 뿐 교문을 나갑니다. 전원 꺼놨어. 전원 꺼놓고 지금 도망가나 봐. 아이고. 정훈이 너 어디 가? 경훈아, 너 지금 가는 거야? 내일 등교 시간에 경훈이를 교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침입니다. 경훈이 잘하면 귀걸이 하나 사줘야지. 맨날 귀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똑같은 거 하고 다니던데. 교장 선생님은 아까부터 교문 앞에서 경훈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기로 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경훈인 줄 알고. 경훈이 잠바랑 비슷한데. 한 5분만 더 기다려보고 들어가야죠. 안녕. 다시 또 저녁 때 이제 뭐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해서 이렇게 애들이 오면은 뭐 좀 약간 섭섭하시긴 하겠어. 그렇지 않죠? 와 이리 뭐 그래도 오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내일 또 오겠죠? 뭐 내일. 예. 학교는 숨을 쉽니다. 아직도 학교가 아니면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있고 학교에서 희망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떠난 수많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기다릴게.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대전의 한 중학교 체육 시간 2학년 실목은 등 3명은 창고에 갇힌 채 체육교사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18살 이모군이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심한 체벌을 당한 뒤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와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의 논란 속에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